자, 여러분 인사드리고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제 이름은 저기 있다. 이름은 써야 되니까. 자, 여러분 제 이름은요 김묘엽이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2차 계약법 같이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요번에 1차 제가 얘기를 어제 잠깐 들었는데 행정하기 어려우셨다고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힘드셨다고 들었는데 잘 1차 통과 잘 하셨고요. 자, 축하드리고요. 사실은 제한테 박수 칠 게 아니라 합격하신 여러분들이 박수를 받으셔야죠. 좌우지간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자, 이 선생님들이 차례차례 올라오시면서 좋은 얘기를 해주실 건데요. 저는 3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저는 설명회를 잘 안 오는 이유가 강사는 강의를 통해서 자신을 어필하고 그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지 설명회는 솔직히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다만 제가 1년에 딱 한 번 설명회 참석하는 때가 이때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거 전달해 드리려고 왔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겁니다. 자료집에는 없어요. 자료 같은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강의 들으면 되는 거지. 그래요. 강의 듣고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가짐 3가지를 꼭 잡으셔야 됩니다. 자, 마음가짐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가지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은 기간 내가 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드십니다. 이미 나보다 먼저 공부했던 선배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공부를 나보다 먼저 스타트를 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차를 지금서부터 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실 거예요. 그러면 떨어집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이게 여러분 절대적인 평가라고 한다면 시간을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이 행정사 공부에 3년을 시험을 투자했다. 그럼 여러분 무조건 합격하는 게 맞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 타이밍에 오셔서 수업을 듣고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합격한 사람이 몇 %가 되느냐? 저희 학원에서 대충 한번 봤을 때는 40에서 50% 가까이가 됩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시작을 하셔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께서 제일 먼저 마음속에서 쓰잘데기 없는 생각,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 기간 동안 충분할까? 이런 생각은 이제 던져버리세요.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일단 수치적으로도 일단 40에서 50% 가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 한 1년에 150에서 200명 정도 합격생이 배출이 되는데 이제 왜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못하냐면 동영상 수험생 중에서 집계가 안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디 가서 집계가 되냐면 거기 합격자들 모여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고 실무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대표 회장을 한 명 뽑는단 말이죠. 그럼 해마다 누가 뽑히겠어요? 학예법원에 있는 사람이 회장을 하는 거죠. 왜? 쪽수가 제일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알 수는 있는데, 여러분 일단 남은 기간에 합격을 할 수 있느냐, 이 생각은 이제 합격할 수 있어라고 단정을 딱 지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 자,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이거를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세요.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공부를 해왔던 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려요. 얼마든지 밑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 준비를 단단히 하고 지금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남은 시간이 충분하니 치고 올라갈 생각을 해라. 요거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서 절대 저 선생님 저 내년 보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올해부터 무조건 합격하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라는 건 제가 여러분들의 선배를 통해서 입증을 해드렸으니까 그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두 번째는 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힘들다는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힘들다는 말을 하실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저한테 오셔서 선생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딴 데 가서는 힘들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번 하고 생각 하나 한번 하는 게 보세요. 충분한 시간이 될까라는 의심을 하는 순간에 처지잖아요. 그러면 힘들다는 말을 하는 순간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진 않아요. 근데 힘들다는 말은 하지 마시고 너무 힘드실 때에는 저한테 오셔서 선생님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위로해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위로해드리냐? 다 힘들어요. 이렇게 위로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 빼고는 힘들단 말 하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을 합격하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힘들다는 말을 하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는 말을 하지 말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 세 번째 알려드릴게요. 그럼 선생님, 이걸 제가 힘들다는 말도 안 하고요. 충분한 시간이라고 인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에 대한 객관화. 요거를 꼭 여러분들은 다음 수업 들을 때까지 요걸 준비해 오셔야 돼요. 자신의 객관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객관화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내가 책을 어떻게 읽는지, 빨리 읽는지, 느리게 읽는지.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만큼의 시간에, 예를 들어서 30분의 시간에 어느 정도를 읽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내가 집중력이 몇 분 정도 유지가 되는지. 나의 체력은 얼마만큼이 버틸 수 있는지. 자, 그 다음에 내가 글을 얼마나 빨리 쓸 수 있는지. 글 쓰는 시간 다 오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내 자신이 어떤 정도의 상태인지를 정확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이거죠. 나에게 공부하느라고 주어지는 시간. 그렇죠? 주어진 시간. 지금서부터 일주일 동안 하나도 빠짐없이 체크하세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 그럼 직장 다니시는 분은 합격을 못하냐? 아니, 합격한다니까요. 더 빡빡하고 힘든 상황에서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어진 시간이 딱 주어졌을 때 이거 뭘 생각하냐면 과연 나에게는 얼마만큼의 매일 여유 시간이 주어지느냐. 그러면 출퇴근 시간, 화장실. 자, 그 다음에 담배 피시는 분은 담배.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 어떻게. 자, 이런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근데 이 집중력을 유지할 때에도 내가 집중력이 잘 되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하철 안입니다. 백색 소음이 아니라 왕창 소음이 있어서 잘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집중력이 잘 유지되는 장소. 그 다음에 시기, 오전이냐 오후냐 저녁이냐. 오전 오후 저녁이냐. 어느 때도 상관없어요. 커피숍에서 잘 될 수도 있어요. 스터디 카페가 잘 될 수도 있고. 좀 자세히 써드릴게요. 스터디 카페나 커피숍이 잘 될 수도 있죠. 저같이 지하철에서 잘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하철을 두 가지 형태로 씁니다. 지하철에서 잠을 자면 체력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집에서 1시간 자는 것보다 빨라요. 자리만 나면 앉아서 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하철에서 공부도 하고 피곤할 땐 뭐도 유지한다? 체력 회복도 하는 곳이 저에겐 지하철이에요. 그러면 자, 제가 제 자신에게 객관화시키는 것을 알면 그 다음서부터는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요걸 준비해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시간적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암기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명해도 뭐예요? 자신을 모르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 가지만 기억하셔서 제 수업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으니 그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자. 두 번째는 힘들다는 말을 하지 말자. 그럼 힘들다는 말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힘들다는 말을 못하면 즐길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객관화. 이건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본인이 준비를 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선생님 제가 집중력을 유지하는 시간이 이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전략을 잘 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떠한 답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제가 물어봐야죠. 집중력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책을 읽는데 얼마나 걸리시죠?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큼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안에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한번 지켜보시면 나온단 말이죠. 요 세 가지만 잘 준비해서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요번에 글씨를 너무 느리게 쓰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앞에서 한번 써보시죠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글씨체를 교정해 드린 게 아니라 글 쓰는 자세를 교정해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굉장히 빨리 쓰기 시작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저한테 오실 때 뭘 얘기했어요? 저는 글씨를 아무리 빨리 쓰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자신의 객관화의 정보를 저한테 주신 거죠. 그래서 글씨를 한번 써보세요 하니까 손목이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써보세요 하니까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먼저 돼 있는 거죠. 그래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세 가지만 잘 정리해서 오시면 제가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딱딱 집어서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강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냥 저는요 여러분들이 스타트하는 시점 그 시점서부터 저도 엄청 긴장이 돼요. 시험 치는 그 전날까지 계속 머릿속에 올해 시험에 뭐가 나올까 올해 시험에 뭐가 나올까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긴장을 하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외롭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항상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와서 상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뵙고 우리 수업 시간에 필요한 말씀 드리고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 강의로 모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3가지 요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